남편이 바로 옆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그 정오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 뒤 불과 한 뼘도 안 되는 얇은 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 의부사들 민우의 뜨거운 손길이 제 실크 블라우스 안으로 파고들었을 때 제 심장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터져나갈 듯한 희열 때문에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버지가 부르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제 손이 여기 닿아 있다는 걸 알면요. 그의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간지럽히며 뇌를 마비시켰고 저는 비명 대신 그의 어깨를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의 헛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몸은 사정없이 떨렸지만 그 공포가 주는 자극은 오히려 제 몸의 감각들을 칼날처럼 날카롭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도덕을 난도질하고 얻어낸 가장 잔인하고도 매혹적인 전율이었습니다. 지난 일화에서 제가 저지른 그 돌이킬 수 없는 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분이 경악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제 자신이 이토록 추악하고도 뜨거운 욕망을 품은 여자였다는 사실에 매일 밤 몸서리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터져버린 댐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맛본 그 싱그러운 젊음의 과육은 저를 시들어가던 꽃에서 다시금 핏기가 도는 여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편이 돌아온 뒤 그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이 어떻게 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혹은 최고의 황홀경으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라는 여자의 끝이 벼랑 끝 낙화가 될지 아니면 영원한 비밀의 화원이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 비밀스러운 고백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위험한 동거의 속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뒤 우리 집의 공기는 기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부장적이고 무심한 태도로 저를 대했지만 저는 이제 예전의 그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제 피부 위에는 여전히 민우가 남긴 뜨거운 손길의 잔상이 화인처럼 찍혀 있었고 남편이 제 어깨를 툭 칠 때마다 저는 오염된 물건이라도 닿은 듯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어디 몸이 안 좋아? 왜 자꾸 멍하니 있어? 남편의 무딘 질문에 저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갱년기라 그런가 봐요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식탁 아래에서 제 발을 지그시 밟아오는 민우의 발길질을 느꼈을 때 저는 그 가식적인 대답조차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지만 식탁보 아래에서 그의 발가락은 제 종아리를 타고 올라와 무릎 안쪽의 예민한 살결을 집요하게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자 동시에 우리만의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남편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벌어지는 이 불온한 접촉은 마치 폭탄을 안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의 비행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터져나오려는 신음을 억눌렀습니다. 뱃속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소용돌이치며 차올랐고 저는 제 자신이 이토록 음탕한 상상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이 되면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들었지만 저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민우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남편의 낡고 건조한 채취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저는 복도 끝방에서 풍겨 나오던 민우의 그 싱그럽고도 야성적인 향기를 갈구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이 집의 안주인이고 저 아이의 어머니야.
머릿속으로는 수만 번 다짐하며 벽을 긁었지만 제 몸은 이미 민우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고요한 새벽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미세한 빛조차 민우의 손길처럼 느껴져 저는 밤마다 얇은 혼이불을 적셔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겠다고 연락이 온 오후였습니다. 민우는 거실 소파에 반쯤 누워 책을 보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집안에 흐르는 정막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았죠. 민우가 천천히 일어나 제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사과 향기가 참 다네요. 하지만 전 당신한테서 나는 그 향기가 더 좋아요. 그는 제 허리춤을 감싸 안으며 목덜미에 코를 박았습니다. 그의 거친 수염이 제 연약한 살결을 자극했을 때 저는 들고 있던 과도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바닥을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제 이성이 마지막으로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안 돼, 민우야. 아버지가 곧 오실 거야. 제 입에서는 거절의 말이 나갔지만 제 몸은 이미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기대어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저를 돌려세워 싱크대 위에 앉혔고 그의 굵고 마디진 손가락이 제 치마 속으로 무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닫혀있던 제 몸의 문이 그의 난폭한 손길 아래에서 비명을 지르며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제 허벅지 사이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그 묵직하고도 압도적인 열기. 그것은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명력이 넘치는 남성성의 결정체였습니다. 제 손은 어느새 그의 넓은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면서도 지금 이 순간 제 몸을 관통하는 그 짜릿한 전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뜯어먹을 듯 탐닉하며 곧 들이닥칠 파멸의 순간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처럼 격렬하게 엉겨붙었습니다. 죄책감은 이제 저 멀리 밀려난 채 오직 서로의 체온과 맥박만이 이 우주의 유일한 진실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도어락이 열리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고요한 저택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관문의 도어락 소리가 정막을 깨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듯이 요동쳤습니다. 민우의 거친 손길에 짓눌려 있던 제 몸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고 엉망이 된 실크 블라우스의 단추를 채우는 제 손가락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 제대로 구멍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그런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천천히 자신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응시했죠. 여보, 나왔어. 왜 이렇게 집안이 조용해?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을 지나 주방 입구까지 도달했을 때 저는 간신히 블라우스 끝단을 정리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냉장고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제 안은 여전히 민우가 남긴 뜨거운 열기로 타오르고 있었죠.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섰을 때 민우는 이미 식탁 의자에 앉아 무심하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오셨어요? 생각보다 빠르시네요. 민우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숨통을 조이며 짐승처럼 몰아붙이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남편은 민우의 어깨를 툭 치며 기특하다는 듯 웃었지만 저는 그 광경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제 입술에는 여전히 민우의 비릿한 채취가 남아 있었고 제 다리 사이에서는 그와 나눈 금단의 흔적들이 뜨겁게 흘러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눕는 안방 침대는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허리깨를 더듬어 올 때마다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은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익숙했던 그의 손길은 이제 마른 장작처럼 거칠고 무미건조하게만 느껴졌고 제 머릿속은 온통 옆방에서 잠들어 있을 민우의 탄탄한 육체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저는 잠든 남편을 뒤로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욕망에 찌든 추악한 노파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머니, 잠이 안 오시나 봐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어서 나오신 건가요? 민우였습니다. 그는 상체를 드러낸 채 오직 얇은 트레이닝 바지 하나만을 걸치고 화장실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좁은 공간 속에 그의 압도적인 체취가 가득 찼고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는 제 뒤로 다가와 거울 너머로 저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제 가느다란 목덜미에 뜨거운 혀끝을 가져다 댔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방에 있는데 여기서 이러면 정말 미친 짓이야. 제 저항은 이미 힘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민우는 제 잠옷 상의를 천천히 끌어올렸고 거울 속에서 제 하얀 속살이 드러나는 과정을 아주 느린 호흡으로 즐겼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바닥이 제 가슴을 짓누르며 들어왔을 때 저는 무릎이 꺾이며 그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이렇게 만든 저 남자죠.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이렇게 오랫동안 굶기다니. 그는 저를 변기 뚜껑 위에 앉히고는 자신의 바지를 거칠게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의 거대하고 흉폭한 상징이 제 눈앞에 드러났을 때 저는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 저를 향해 맥동하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젊음이라는 맹독으로 무장한 그 경이로운 존재감 앞에 저는 자발적인 노예가 되어 입술을 열었습니다. 제 입안 가득 차오르는 그 묵직한 부피감과 비릿하고도 알싸한 남성 호르몬의 맛은 제 뇌세포 하나하나를 마비시켰습니다. 바로 벽 너머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공포와 비례하는 가공할 만한 쾌락의 정점을 맛보았습니다. 입천장을 두드리는 그의 거친 맥동을 느끼며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교양과 품위를 이 좁고 축축한 공간 속에 배설하듯 쏟아냈습니다. 그 밤의 정사 이후 저는 극심한 분열증에 시달렸습니다. 낮에는 남편의 영양제를 챙기고 집안일을 돌보는 현모양처의 가면을 썼지만 밤이 되면 민우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는 발정난 암캐와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거실에 걸린 단란한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가슴을 찢어발겼지만 그 고통조차 민우가 제 몸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 때 느껴지는 그 충만함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나 정말 지옥에 갈 거야, 민우야. 우리는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제가 울먹이며 고백할 때마다 민우는 오히려 더 잔인하게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제 머리칼을 움켜쥐고 제 얼굴을 거울 앞에 바짝 들이밀며 속삭였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거울 속에 당신이 얼마나 황홀해하는지. 지옥이요? 여기가 바로 천국인데 왜 지옥을 찾으시나요? 그의 손길은 날이 갈수록 더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 제 뒤에서 치마 속을 파고드는 것은 예산일이었고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거실 소파에서 저를 짓누르며 옷을 찢어밟기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물을 끄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를 놔주지 않는 그의 가학적인 유의에 저는
공포로 질려 눈물을 흘리면서도 동시에 제 몸이 비정상적으로 젖어드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은 어느새 묘한 원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어? 왜 진작 나를 이렇게 뜨겁게 안아주지 않았어? 라는 비겁한 합리화가 제 뇌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민우의 거친 숨소리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는 법입니다. 어느 날 오후 민우의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죽이며 서로를 탐닉하던 중 저희는 예상치 못한 손님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계의 파멸을 알리는 첫 번째 조종이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행히 남편의 비서였지만 그 짧은 찰나에 제가 느꼈던 공포는 제 영혼의 밑바닥까지 하얗게 태워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죽음과도 같은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 차오르는 더욱 비정상적이고 강력한 갈증이었습니다. 발각될 뻔했다는 긴장감은 오히려 우리 사이의 공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는 촉매제가 되었고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이 위험한 도박의 판돈으로 제 인생 전부를 걸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달리 제 목덜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남긴 그 붉은 낙인을 가리기 위해 평소 입지도 않던 터틀넥을 입고 있는 제 모습이 어지간히 의심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남편의 굵고 투박한 손가락이 제 옷깃을 헤치고 들어와 그 서늘한 끝이 민우의 뜨거운 입술 자국 위에 닿았을 때 저는 마치 전기의자에 앉은 사형수처럼 온몸을 경련하며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여보, 목에 이게 뭐야? 벌레에 물린 건가 아니면. 남편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제 척추를 타고 내려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뇌리에는 수만 가지 변명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입술은 그저 파르르 떨릴 뿐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뒤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민우가 태연하게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아까 어머니가 주방 선반 정리하시다가 모서리에 좀 긁히신 것 같아요. 제가 약이라도 사올까요? 민우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다정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말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는 조심 좀 하지라며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제 시선은 남편의 어깨 너머에서 저를 향해 사악하고도 매혹적인 윙크를 보내는 민우의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당신은 이제 나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는 선언이자 동시에 우리의 게임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라는 달콤한 협박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멈추는 대신 더욱 깊고 은밀한 지하의 방으로 숨어들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이 제 곁에 누워 있어도 당당하게 민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식탁 아래에서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발로는 민우의 허벅지를 탐닉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죄책감은 이제 저 멀리 퇴화해버린 꼬리뼈처럼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오직 입으로 난 유의가 주는 도파민만이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유일한 생명수였습니다. 파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파국마저도 민우와 함께라면 가장 화려한 축제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어온 이 견고한 도덕의 성곽을 제 손으로 허물고 그 잔해 위에서 민우라는 짐승의 먹이가 되어 영원히 파멸하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53의 나이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죽음보다 더 강렬한 삶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제 선택이 비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평생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박제된 이름으로만 살아오며 속은 이미 시꺼멓게 썩어 문드러진 여자가 비로소 나라는 인간의 뜨거운 욕망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성자가 그 손길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저와 민우의 이 위험한 동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남편의 의심은 날로 깊어가고 우리 사이의 공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 연극의 마지막 커튼이 내려질 때 저는 어떤 모습으로 남겨지게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저였다면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민우의 손길을 거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기꺼이 그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위태로운 항해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가슴이 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더 깊고 더 파괴적인 제3화의 이야기가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